너무 조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마치 막 시한폭탄 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저자이고요. 이번에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을 새로 낸 저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통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을 키워주고 재테크를 하도록 도와주는 부동산 자문을 한 25년 정도 하고 있는 부동산 김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는 내려가고 또 시장에 돈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수비 쿠폰 벌써 시작됐고 돈은 많이 풀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급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조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마치 막 시한폭탄 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돈은 풀려서 그 조건만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판인데 게다가 공급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판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지금 전월세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 왜 큰 문제냐면은 지금 전세 대출을 못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굉장히 잘 될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 시장의 현실을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합니다. 다 재계약이에요, 지금. 갱신권을 쓰든지 다 재계약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왜냐? 재계약을 안 하잖아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못 받아요. 그만큼 전세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던 곳에서 계속 살잖아요. 올려주고 살잖아요. 그럼 전세 대출 유지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누가 가요? 안 가요. 그 전세 대출을 줄여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재계약을 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시장에 물량이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오니까 그런데 수요는 있잖아요. 그러니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수요는 넘치는데. 그럼 비싼 가격에 내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월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집값이 안 올라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침체가 오고 폭락이 온다라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이 있어야 침체가 오는 거예요. 매도자들이. 그럼 매도자들은 어떤 매도자들이 나와야 되냐면 공포에 질린 매도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포에 질릴 구조가 돼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포에 질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거든요. 그것도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세가 엄청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 구조로 보자면. 그래야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이자는 지금 올라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공포에 질릴 일이 없잖아요. 그럼 전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 계속 갱신해요. 공급이 없는데. 전세가 계속 올라가. 어떻게 공포에 질릴 상황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누가 싼 가격에 해야 되나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구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다 답이 나옵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실무적으로 시장 움직임들을 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 뭐 가격이 막 떨어진데 뭐 저 금매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금매가 나오질 않아요.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한 80%.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고요. 정부가 좀 제 말을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 늦출 가능성 한 20%쯤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루라도 빨리 내 자금에 맞는 거를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고 내 자금에 맞는 것 중에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전혀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좀 속도를 좀 느리게 할 수는 있죠. 잠깐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제 충격이 있죠. 당연히 시장에. 그래서 뭐 이제 살려고 하는 금액대의 물건을 못 사게 됐으니까 당장.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줄어들게 됐잖아요. 대출을 적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보고 있었는데 그걸 못 사게 됐어. 그럼 20억 빨리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충격.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오래지죠. 당연히. 그 시간 중에 있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도 줄어들고 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20억밖에 살 수 없으면 20억이라도 사야지 어떡할 거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시간의 그 과정에 있는 거일 뿐이지 그게 뭐 이런 상황을 바꿔놓은 거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다 결론이 난 거고 계속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미안하다 이게 다 사과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보고서 우리는 그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잘못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 잘못이라는 게 뭐냐? 그게 결국 수요 억제책에 집중했다는 잘못인 거잖아요. 그 잘못이 뭐냔 말이에요. 그 잘못이 무슨 뭐 한 번에 확 규제책을 내지 못하고 뭐 찔끔찔끔 낸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수요만 억제했더니 더 문제가 생겼다는 게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의 본질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잘못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건 중요한 건 잘못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이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수요 억제만 해가지고는 절대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전고점의 최대 5%죠. 근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보니까 5% 정도 되는 단지도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수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미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건 절반이에요. 그냥 서울은 완전히 원래 입주해야 될 평균적인 물량의 절반이에요. 사실 그런 정도로 뚝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그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인구가 확 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절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의 그런 생각하는 수준이 다 바뀌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빌라 같은 데 살거나 이렇게 살아도 빌라나 무슨 연립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 살아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데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려면 아파트쯤은 살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오래되고 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좋은 데로 가야 되지 하는데 그렇게 갈 데가 없다라는 이 공급이에요.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그런 것이 공급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와 사람들의 그런 이제 원하는 요구 있잖아요.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거를 못 맞춰주는 공급이죠. 이런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럼 그런 공급이 없으니까 너네들은 그냥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낡은 아파트에서 그냥 살아. 그래도 뭐 사는데 별 문제 없잖아.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못 살겠어. 우리는 더 좋은 데서 살아야 되겠어. 이런 식인데 할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진심인데요. 진짜로 집값이 많이 오르기 바라지 않아요. 진짜. 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그렇게 진심을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는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가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세금이라는 게 있고 또 그것도 완만히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완만히 집값이 올라가도 내 재산이 불어났는데 별 이상이 없거든요. 그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야지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뭐든지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런 건 또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많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건 오히려 불편합니다. 사실은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막 이렇게 꾸며서 뭐 지는 속으로는 다 이거 폭등하냐 신났다 폭등해서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아는 척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정말 원하는 건 폭등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 완만한 상승을 가장 원해요. 경기가 너무 부동산이 한쪽으로 쏠리는 건데 그런 거를 갖다가 부동산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갖다 막는 방법으로서 그 방법을 써볼 만하다는 거예요. 막는 방법으로서 그러면은 다른 데들에 돈이 한 곳으로 쏠리는 걸 갖다 다른 곳에 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데다 돈을 좀 써라. 다른 데다. 그렇게 돈을 써도 네 돈의 가치를 갖다가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다른 데 좀 돈을 써라. 그래야지 한 곳으로만 돈이 쏠리는 걸 좀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를 살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왜 사람들이 안 사냐면 그걸 사면 아파트를 못 사기 때문에 안 사기도 하고 투자성도 없어서도 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도 아파트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 돈이 쏠림을 좀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지방부동산, 빌라, 오피스텔 이거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 쓸데없이 자꾸 뭐 그린벨트 플랜, 뭐 4기 신도시 하는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 안 되는 거. 왜 자꾸 뭐 된다고 자꾸 되면 뻥치는 건데 안 된다 그런 거. 그러지 말고 될 만한 얘기를 하는 거. 될 만한 이미 있는 거. 있는 걸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죠. 돈이 좀 분산이 될 수가 있죠. 한 40%에서 5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갭으로 샀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 대비해서 거의 100% 오르는. 근데 일부 지역은 더 오를 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강세장을 경험했잖아요. 강세장 때는
거의 뭐 1년에 2배 되는 게 거의 막 굉장히 일상적인 수준으로 막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 15%에서 20%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데들이 1년에 2배씩 오를 수 있거나 뭐 2년에 뭐 3배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가 얼마냐는 것보다 일부 지역들은 그렇게 더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건 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정말 그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일단 강남역 신전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되게 쉬운 아주 방법이고 제가 개발하고서도 스스로도 놀라는 기법이에요. 진짜 고급 기술, 아주 고수의 기법이라는 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단순하게 투자성을 표현한 그런 하나의 공식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점수에 2.5점이 넘어야 되는데 2.5점이 안 되는데도 투자성이 있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2.5점이 되는데 투자성이 없는 데는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2.5점이 되는 데만 찾으면 내 금액을 고르려고 하는 데 중에서 2.5점이 되나를 먼저 보시라고요. 그럼 2.5점이 된다 그러면 조금 마음 놓고 투자해도 돼요. 여기서 투자성이라는 건 뭐라고 보냐면 거의 최소한 4년에 50%예요. 최소한. 우리는 보통 4년에 100%를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4년에 50%는 된다가 투자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일단은. 그런 정도니까 50%라고 해도 연간 2자릿수를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만 해도. 50%는 일단 확보다 거의. 그 정도는 확보고 보통 웬만한 데들은 70% 이상 정도의 상승을 할 거고 거기서 더 잘하면 100% 목표까지는 나올 거다. 이런 정도 수준, 50%에서 100% 사이. 그러니까는 괜찮은 거죠. 그거를 한번 꼭 대입을 하면 내가 어디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를 한번 꼭 대입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 전세 비율이잖아요. 강남역 신전이니까 그 전세 비율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가격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주 많이 쉬워져요.